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51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지표가 또다시 좀 실망스럽게 나와서 분위기가 혼조했습니다.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전날 미국 증시는 막 3%대 폭락을 했었고 엔비디아가 9% 10% 폭락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젯밤에 폭등을 해도 하락을 극복했네 만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혼조하게 마감을 했다는 건, 폭락한 다음날 혼조하게 마감했다라는 거는 일단 매수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날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이평선들이라든가 이런 게 이격도가 이렇게 쫙쫙쫙쫙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이격도들이 많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폭락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기 위해서 옆으로 그냥 어젯밤은 빌빌빌 기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기어가면 이런 이평선들이나 이런 게 쫙쫙쫙 또다시 모이게 되겠죠. 이게 쫙쫙쫙 모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폭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추가적인 폭락은 막았지만, 또 우리 지표 발표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폭락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자, 일단 가만히 있자 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일단 혼조하게 마감했을 수는 있으나, 이걸 일단 좋게 봐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힘이 있으려면 여기서 옆으로 어젯밤 벨벨벨 긴 게 아니고 분봉상으로라도 훅훅 올라와 주면서 이런 어떤 저항 부근에 자꾸 올라오려고 시도를 했었는 게, 이런 모습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시도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무거운 이평선들이 다시 이제 힘을 모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단기 바닥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그냥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없게 그냥 아래쪽으로 일단 강하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사실 지표가 발표가 되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발표되면 아래쪽으로 더욱 가속화돼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경험상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지표 나오면 그냥 더 올라가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이미 시장이 지표 발표 전에 이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표가 발표되는 건 어떤 하락의 또 다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지난 그 8월 5일날 시장이 폭락했던 그 이후에 대한 반응과는, 그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그때 반응과 지금은 조금 좀 차이가 있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S&P 지수 같은 거 볼까요? S&P 지난번에 8월 5일에 폭락했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때는 보시면 폭락하고 나서 그래도 반발 매수세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죠. 아래 꼬리 같은 것도 길게 봤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윗꼬리들 보이죠? 이런 윗꼬리가 막 거의 5일선까지 막 쿡쿡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어떤 내재적인 힘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좀 가만히 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5일선이 쭈르륵 내려오고 있고 위쪽으로 막 쿡쿡 찌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아래쪽으로 지금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중요한 어떤 지지선들, 예를 들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통 단기적으로 보는 선들이 21선인데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반등도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냥 붕괴를 확정시키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일단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표 발표가 돼도 좀 이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긴 들어요. 분봉 같은 거 보셔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좀, 분봉 같은 걸 봐도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5분봉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그죠? 이날이 지난번 3% 폭락했던 그날이죠. 3% 폭락하고 나서 그렇게 어떤 의미 있게 이런 이평선들을 위쪽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기울기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강력한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고, 옆으로 그냥 이제 벨벨벨벨 기어가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 있었던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있었던 사례들, 참 30분 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요 구역, 지난번 폭락했었을 때 이 구역, 그죠? 폭락하고 나서 막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들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그냥 이건 뭐죠? 옆으로 그냥 벨벨벨 쭉 그냥 기어가는 이런 모습들. 힘이 강하다면 한번 좀 후욱 하면서 이렇게 뛰어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강하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지난번처럼 어떤 강력한 매수세 어떤 바닥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런 데서 이평선들이 옆으로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어떤 이평선들이 옆으로 쫙쫙쫙 수렴을 하면서, 아니면 중간중간 위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자꾸 보인다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거에 어떤 것도 지금 일단 해당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8월 5일날 폭락했다가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8월 5일 날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8월 5일 날이 이 자리였던 거고요. 어떤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내려오던 61선 같은 게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이쪽 주변에서 자꾸자꾸 5일선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좀 눈에 띄죠. 이때와 지금 이런 모습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5일선을 지금 여기 61선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런 선들을 공격적으로 위쪽으로 막 장악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61선에 밀려서 그냥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도 일단은 어떤 매수세 이런 게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이 우세한 상황에서 오늘 밤 지표 발표를 맞게 되었다. 이래서 일단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 단기 바닥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 바닥이 안 나오는 건 전 세계 증시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유럽 증시 이제 조금 이따가 개장할 텐데 역시 하락 출발 예정입니다. 유럽 증시 가장 강했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도 단기 급등 피로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직까지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냥 줄줄줄줄 빠지고 있다 이거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증시 1%또 빠졌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뭐 상승을 대부분 하고 있긴 있는데 0.1% 올라서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예. 일단 그런 것으로 보이고 한국 증시는 오늘 조금 더 빠졌는데 지금 상황에 조금 더 빠지면 어떻게 된다? 분위기 안 좋은 거다. 그 전날 폭락했는데 오늘 또 빠졌다. 지지력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나스닥 종합 차트 보여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 증시는 어쨌든 바닥이 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나스닥 종합 지수 이건 2000년 IT 버블 때 고점을 만들던 그런 패턴의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약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미 한국 증시는 약간 전저점 부근까지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8월 5일 날의 저점이 만약 이 자리라고 친다면은 한국 증시는 벌써 한 이 정도 대략 이 정도까지 좀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미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저점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나스닥 종합지수 2000년 IT 버블 만들어질 때 그때 모습이거든요. 2000년 IT 버블이 만들어지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T 버블이 무너지는 게 몇 년간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갔죠. 이때 당시 고점이 5000이었고 여기 저점이 뭐 1100 이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략적인 위치를 좀 보여드린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드는 패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자세히 본 겁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약간 좀 이런 느낌 비스무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게 보시면은 아무리 버블이고 뭐고 붕괴가 된다 어쩐다 해도 당분간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서 이게 당장 이렇게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뭐 이번에는 곧바로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뭐 곧바로 죽을지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버티는 구간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눌림시 매수를 이야기를 그래서 일단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한 한국 증시 같은 거를 이런 거에 해당하는 한국 증시 같은 거를 눌림시 매수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근데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긴 있죠. 그죠? 어쨌든 한국 증시 같은 거 약한 친구들도 분명히 기회는 더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만약 시장이 금융위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분간의 시간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가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가만히 두고 보고 있겠냐고요. 혹은 파월 의장이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있겠냐고요. 그죠?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뭐 어떻게든 뭐 대선 이 정도까지 뭐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9월이죠. 그러니까 최소 2달 뭐 혹은 뭐 몇 달 이상은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는 이런 모습이 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뭐 조금 좀 들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미국 증시 가치를 강한 것들이 있죠. 지금 S&P 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차라리 이런 구간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구간?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세인데 지금 미국 증시는 약간 뭐 이런 구간에 정도 와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구간이냐면요. 이 정도 구간.
여기가 이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직전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 2860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 2860 고점 나오고 나서 2009년 3월 달에 저점 나왔죠. 1265 이렇게 기록하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이 여기를 본 겁니다. 여기 어떤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린 건데 미국 증시는 그래도 좀 이 정도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건강 상태가 기초 체력이 좋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기초 체력이 좋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8월 달에 폭락이 나와서 이렇게 한 번 죽었다라고 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좀 고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S&P 기준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어떤 패턴이 이제 나오던가 아니면 뭐가 좀 달라지던가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증시는 이미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종합은 이런 모습이죠. 그죠? 한번 후 꺾이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조금 좀 더 빠진다라고 해도 어떻게 한 번쯤 더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자리에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다? AI 고평가 논란, 엔비디아 실적,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실망해갖고 엔비디아가 막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AI 고평가 논란, S&P가 퍼가 21이다. 아이구야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주식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채권으로 자꾸 돈이 슬슬 몰리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니까 더군다나 채권으로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 가속화되는 쏠림이 이 주식시장에는 또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고, 자꾸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있으니까 단기 채권으로도 돈이 많이 몰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고,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되는 구간 안에서 항상 증시는 안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당장 2008년 금융위기처럼 된다, 당장 IT 버블처럼 꺼진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막 3%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직은 어쨌든 좀 미국 증시는 튼튼하다.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는 튼튼하다. 이제 다만 이제 미국 경제도 기초 체력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는 있죠. 그죠?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든가, 초과 저축이 다 없어졌다라든가, 아니면 고용 지표가 슬슬 안 좋게 나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도 예전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짱짱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좀 다 이미 미국보다는 그래도 경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가 어떻게 될까? 이거는 계속해서 좀 의문이라 이거죠. 달러가 미국 금리 인하한다고 계속 약세로 가기에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애매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외환 시장은 좀 답답할 것 같다. 근데 채권 시장은 분명히 좋아 보인다. 그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은 어떤 조정을 끝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제 지표도 나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으로의 돈 쏠림은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채권 쪽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 끝낸 것 같으니 신나게 올라갈 수 있다. 채권이 신나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바닥이 낮아질지도, 단기적으로 어쨌든 바닥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쭉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유럽 증시가 그 사이에 개장했네요. 하락 출발.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평상시처럼 이 차트 모양들 조금씩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 독일 증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시작부터 저점 낮추고 시작하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계속해서 일단 불안한 모습. 단기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긴 하는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오늘 일본 증시도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이라고 좋다고 봐줄 수가 없죠.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하여튼 올랐다가 훅 빠졌죠. 안 좋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 바닥이 안 나왔다. 중국 증시는 오늘 조금 올랐지만은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냐?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고요. 본토는 좀 약해도 홍콩이 좀 강한데, 홍콩도 어쨌든 지금 세계 증시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줄줄줄줄 빠지고 있다. 분위기가 안 좋다 이겁니다.
뭐 나머지는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죠. 요즘 뭐 환율 시장은 뭐 그냥 뭐 답답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 요즘에 어쨌든 그 위안화가 계속해서 뭐 강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건 좀 약간 좀 독특한 점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요즘 중국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미국 금리나 기대감 그것 때문인가? 일단 하여튼 근데 얘는 근데 위안화는 거의 아래쪽으로 방향이 지금 굳어지고 있네요. 그죠? 답답한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안 보이니까 좀 추세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은요. 기술적인 부분은요. 중국 주식이 좀 좋아지려고 그러는 건지 일단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꺾으려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엔화의 영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엔캐리 청산 이야기 8월 초에 나오면서 주식시장 막 빠졌잖아요. 지금도 엔캐리 청산 그런 게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줄줄줄 엔화가 흘러내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지난번 전저점 엔화인데 전저점에서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얘가 한 번 더 레벨 다운을 한다면은 레벨 다운 할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딱 봤을 때 전저점인데 별로 지지력이 없으니까 이미 레벨 다운이 돼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목표치가 더 아래쪽으로 열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뭐 또다시 이야기 나올 만합니다. 여기서 엔화가 아래쪽으로 한번 쿵 하면은 엔캐리 청산 그런 이야기 또 나오면서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뭐 지지력 이런 게 있다면 뭐 여기 정도 뭐 전저점 이런 자리들이 일단 좀 눈에 띄기는 하네요. 일단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요즘 N1 환율은 뭐 눌림시 매수, 그죠? 눌림시 매수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쯤에서 단기 바닥이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본 엔화 사실 분들은 슬슬슬 그죠 사야 되겠죠, 그죠? 지난번에 856원 이 자리가 역사적인 저점으로 거의 뭐 확인이 되는 분위기고, 조정이 지금 900원 정도까지 나오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엔화 뭐 얼추 바닥 나왔다라고 뭐 보면 되겠죠. 대세 상승일지 어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눌림시 매수 충분히 할만할 것 같습니다. 이거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죠. 전반적인 내용들 좀 체크해봤습니다. 한국 증시 좀 볼게요. 한국 증시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좀 올라왔다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저점이 나왔다라고 안 그랬죠, 그죠? 계속해서 뭐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어려운 매매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제 관망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지지력이 일단은 잘 보이진 않는다고요. 지난번에 이게 V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어떤 지지력을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빠진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가능성은 일단 여기 아래 정도까지 일단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선물 330 부근까지 일단은 좀 가능성을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다 안 간다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딱히 일단 의미 있는 눈에 띄는 지지력은 안 보이니까 일단 선물 330 부근까지는 일단은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330에서 지지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여기서 한번 저점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 생각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8월 5일날 폭락하면서 종가가 330이거든요. 종가가 330점 얼마인데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갭을 메우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334, 335까지 갭을 메우지 않은 구간이 있어요. 좀 네모나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는 좀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물론 이제 운 좋게 미국 증시가 잘 풀려서 여기서 또 바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일단 그런 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일단은 지난번과 다르게 이날 어때요? 8월 6일 날 어때요?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이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락 마감이에요, 그냥.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줄줄줄 아래쪽으로 좀 빠지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게 또 분봉 이런 거죠. 분봉 이런 거에서 봤을 때 어떤 뭐 이런 61선의 기울기 이런 거 뭐 잘 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건 코스피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뭐 이 기울기가 수평으로 이렇게 쫙 맞춰지면 그래도 좀 뭐 괜찮을 수 있다 뭐 그러는데, 수평으로 맞춰지기는커녕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쭉쭉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속도를 좀 조절한 거죠. 솔직히 어제 하락 속도는 너무 가팔랐죠. 어제 하락 속도가 어땠냐? 61선 기울기 보면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제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오늘은 약간 기울기를 좀 완화시킨 겁니다. 하락의 속도가 둔화됐을 뿐 하락세는 여전하다. 장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훅 빠졌죠, 그죠? 예.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의 포인트는 이런 자리였는데 어쨌든 뭐 이런 매매는 어려우니까 뭐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현금 들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어떤 뭐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해서 330 부근의 지지력이 있긴 있는데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하여튼 그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되겠고 그 자리 가면은 그 자리가 조금 더 붕괴도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 선물 330 부근에 가면 전부 다 여기 전저점이라고 사람들이 막 주식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투매를 더 불러갖고 저점이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문제는 이제 저점이나 고점을 잡으려고 미리 진입하는 게 모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점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고점도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 뭐 일부 분석가들도 그렇고 뭐 9월 FOMC가 대략적으로 한국에서 추석 때죠. 네, 대략적으로 추석 때인데 9월 FOMC 회의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FOMC 회의 금리 인하하고 나서 시장이 자빠질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좀 많긴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선 그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듭니다. 이거 9월 16일까지 자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살짝 좀 들긴 하네요. 사람들이 하도 9월 달에 빠진다 해서 그런지 일단 9월 초부터 지금 땡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고 대략적으로 어쨌든 9월 FOMC 회의까지 이렇게 좀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약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파월 의장이 거기서 딱 폭락의 한가운데서 딱 뭐 나타나가지고 시장을 구해주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일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그런 생각은 뭐 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살짝 스치긴 하네요. 코스닥도 그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코스닥도 그냥 슬슬 잘 빠지고 있고요. 이 하락의 기울기가 살짝 더 가팔라졌습니다. 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지금 보시면 코스닥 150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어떤 추세선들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추세선마저 깨면서 오히려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단 말이죠. 여기서 하락의 기울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보시면 전저점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코스닥 150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한 1150 부근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려는 있는데 얘도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서 말씀드린 게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죠? 지금 한국 증시는 2000년대 IT 버블 때처럼 약간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합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른 매수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변동성 지수나 옵션 시장은 어제 너무 한번 대박이 났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그죠? 변동성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고 그런 흐름이 훼손된 건 아니고 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 피로감으로 약간 조정이 나타난 거다. 속도 조절이 나타난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이 불안하다 이겁니다. 단기 바닥 나오지 않았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빠져가지고 2차 전지도 뭐 빠지고 하여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2차 전지도 좋긴 좋은데 좀 그 제한적으로 몇몇 종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만약에 어떤 경제 위기, 뭐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기만 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제끼고 얘네가 또 다시 어떤 다음 차기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정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직 너무 빠릅니다. 확인할 게 너무 많죠. 다 뭐 이야기 드린 것 같고요.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어제의 붕괴를 굳히기를 들어갔습니다. 굳히기 재확인했습니다. 어제의 폭락을요. 삼성전자 좀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좀 그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세상에 이 자리가 어제 붕괴가 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분홍색 선 올라오는 것 중에 아래에 있는 분홍색 선 요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요거를 어제 한 번에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약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걸 어제 하루 만에 깨더라고요. 근데 워낙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 붕괴가 좀 사실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확인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딱 윗골이 딱 터치하고 나서 지금 재차 훅 밀려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아직 바닥이 안 나온 정도가 아니고 이거 다음 목표치가 어디까지 갈지 이게 이제 감히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죽쓰는 와중에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좀 버텨주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이닉스는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중요한 추세선들이 있는데 중요한 추세선을 어제 확 붕괴시켜 놓고 오늘은 턱걸이를 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건 좀 안착이라고 보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확인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저점을 지키는 모습이긴 하나 이거를 좋게 봐주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레벨 다운이 어제 된 것으로 일단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미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직까지는 뭐 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뭐 조금 전에 뭐 분봉상 뭐 어떤 양봉이 튀어나오긴 했으나 뭐 일단 그렇게 큰 의미는 일단 없어 보이고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권으로의 돈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정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